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기 신체 운동 발달 지난 시간과 연이어 못다한 부분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유아기 뇌와 신경계 발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 우리가 유아기 뇌 발달을 보면서 뇌에 관련된 뇌관에 관련된 그리고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했어요. 오늘은 대뇌 변연계에 관한 이야기들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감각 그리고 수면, 성욕 등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뇌 변연계입니다. 대뇌 피질과 뇌간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요. 시상 그리고 시상 하부, 편도체, 해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상은 뇌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 감각 정보를 대뇌 피질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통증을 느끼는 그 기능이 있어요. 또 시상 아래에 위치한 시상 하부는 성욕, 수면, 쾌락, 체온, 공격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조절을 하죠. 편도는 시상 하부 아래 해마 그리고 바로 그 해마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나 공격성 같은 정서를 관여하면서 이것이 3세경에 성숙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해마는 또 편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의식되는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해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피질에 전달함으로써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해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는 4세경이 돼야 성숙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바로 아까 뇌관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고 했고 감각 정보를 뇌피질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통증을 지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시상은 시상 아래 위치하고 있고 성욕, 수면, 쾌락, 체온, 공격 행동 등을 조절하는 거겠죠. 또 편도는 시상 하부 아래 해마에 위치해 있고 두려움이나 공격성 같은 정서에 관여하고 3세경에 성숙한다라는 것. 해마는 편도 아래에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의식되는 기억을 담당하여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해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된 것만 것 정도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뇌 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뇌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뇌 부피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뇌 피질은 잘 많이 들어보았다시피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어, 사고, 판단, 추리 등 인간의 고등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대뇌 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두엽부터 한번 살펴보죠. 피질의 가장 넓은 부위로 이마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에는요, 브로카라는 언어 생성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서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브로카라고 한대요. 그리고 추리, 지혜, 그리고 감각 동작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감각 동작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의식 등 인간으로서의 고도의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두엽의 발달은 영아기 후반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아동과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것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언어 발달과 관련된 부분은 영아기 후반부터 유아기까지 급속한 발달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은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의 위치는요, 두뇌 맨 위에서 뒷부분에 걸쳐 위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외부의 감각을 수용을 해서 인지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주로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감각 처리, 계산, 신체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두정엽입니다. 그래서 두정엽의 발달은 출생 후부터 유아기까지 계속 발달되는데 후두엽은 뒤통수에 해당되는 그 두뇌의 뒷부분 중심에서 아래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출생 후 3, 4개월부터 1년 정도까지 발달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역 같은 경우에 위치는 뇌의 뒤쪽에 있구나, 뒤통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구나, 그리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출생 후 3, 4개월부터 1년 정도까지를 담당하고 있구나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측두 여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귀 주변과 귀 뒷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측두엽. 그러니까 옆쪽에 있다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 귀 주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베르니케라고 하는 언어 이해와 관련된 영역이 있어서 말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측두엽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뇌의 정보 전달에 관한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각 기관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 그냥 여기 PPT에서 여러분이 정리된 것 정도만 그냥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위치라든지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유아가 자라면서 그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중에 뇌도 발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그 기능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뇌의 정보 전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인간의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뇌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뇌는 생존, 감각, 감정, 인지 등에 있어서 바로 이런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그리고 교세포, 크고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뉴런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신경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뉴런은 세포체, 수상돌기, 축색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던 적이 있고 또 축색돌기의 끝은 다른 뉴런의 수성돌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시냅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포체는 뉴런의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축색돌기는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냅스는 전기화학적 신호가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곳이어서 뇌의 학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이 뉴런의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 엔돌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은 사랑의 호르몬, 뭐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돌핀이 솟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엔돌핀, 아드레날린 그리고 도파민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뉴런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라, 뭐 기쁨을 감정을 많이 느껴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게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을 때 나오는 그것이 뭐 인간 웃고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인간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한때 박수 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퍼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가는 그런 유행에 관련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뉴런의 활동 같은 것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학습 현상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에 관련된 학습은 이전에 관련이 없었던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는 거고 이 새로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시냅스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냅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뇌에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냅스가 과잉, 그러니까 많이 형성이 되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적정 시냅스가 뇌에 연결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식, 다른 방식으로는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 새로운 시납스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여서 뇌에 연결하는 방식이다라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뇌의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와,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뉴런이 세포체, 수상돌기, 축색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축색돌기 끝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끝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이야기하고, 세포체가 뉴런의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축색돌기는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시냅스는 전기적, 화학적 신호가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것이기에 뇌의 학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뉴런의 활동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엔돌핀, 아드레날린, 그리고 도파민 등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한 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학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설명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새로운 내용에 관련된 학습은 이전에는 관련이 없었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새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냅스가 형성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냅스가 두 가지 방식으로 뇌에 연결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방식으로는 시냅스가 과잉 형성되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적정 시냅스가 뇌에 연결되는 방식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 하나는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 새로운 시냅스를 추가적으로 생산하여서 뇌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수상돌기가 있고 축색돌기가 있고 세포체, 수초, 그리고 또 다른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이 뇌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뇌의 가소성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소성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한 형태가 외부의 힘이 없어져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물질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소성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형태가 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외부의 힘이 빠져도 이 변한 형태가 원래의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소성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유아기는 신체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영유아기의 뇌의 가소성 또한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뇌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영유아기는. 그리고 인간의 뇌는 부위에 따라 가소성이 강한 시기가 또 제각각 다르고, 심지어 모든 부위에서 가소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기에 제공하는 그 의미 있는 경험 등은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죠. 그리고 시냅스의 정보 처리 용량, 그리고 정확성, 신속성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따라서 좋은 지적 능력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영유아기의 뇌에 긍정적인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뇌에 부정적인 자극을 주었을 경우에 지적 능력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발달이라고 하는 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뇌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뇌에는 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그 발달도 다 제각각이고 어떤 데는 가소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영유아기에 제공되는 다양한 경험들은 결국 뇌에 다양한 영향들을 미치고 뇌에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거고 그러한 자극들이 바로 시냅스의 정보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정확한 정보 처리를 하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등 다양한 영향들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뇌의 발달 그리고 지적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는 그러한 영향을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영향만 계속 주었다라고 했을 때 영유아의 뇌의 발달에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 지적 능력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치명상을 익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기를 그러면 이 시기에는 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따라서 뇌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뇌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